양산에서 IM 선교에 관련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제 검사 확대 등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일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했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경남에서도 2월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의료진 접종 후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대우조선 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인수합병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양산에서도 IM 선교에 관련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유행이 또 시작되는 건 아닌가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산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확대하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양산에서도 IM 선교회와 관련해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대전 IM 선교회 확진자가 해당 교회를 방문했고 해당 교회 목사가 광주 TCS 국제학교를 다녀온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회는 광주나 대전처럼 시설 규모가 크지 않아 학교나 캠프는 운영하지 않았지만 방과 후 돌봄이 이루어지는 작은 도서관을 교회와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이 교회는 2020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교인 중 학생 및 교사를 타 지역 국제학교 캠프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월 27일 현재 소속 교인들의 국제학교 캠프 참여 현황은 광주 TCS 7명, 안성 TCS 2명, 대전 IM 1명입니다. 애초 방역당국의 선제 검사 대상 시설이 아니었던 해당 교회. 기숙형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중점 관리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25일 해당 교회에 선제적 차원의 검사 협조를 요청하고 최근 한 달간 교회를 출입한 교인 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1차 36명 검사 결과 양성 6명, 음성 30명. 1월 27일 2차 22명 검사 결과 22명 전원 음성. 금일 1월 28일 나머지 4명을 대상으로 3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확진자 6명의 가족과 지인 등 50명을 확진자 동선 노출자로 분류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추가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 IM 선교회 관련 교회와 기관을 추가로 파악해 300여 명이 합숙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숙사형 학원 한 곳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28일 경남에선 1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으로 창원과 거제에서 각 4명, 양산 2명, 진주, 사천, 김해에서 각각 1명입니다. 창원 한 유형원 종사자의 감염으로 해당 시설 종사자 62명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양성, 61명은 음성을 받았습니다. 대전 기숙형 미인가 종교시설과 관련해 경남에 주소를 둔 31명 중 24명이 양성, 7명이 음성을 받았고 가족 등 도내 접촉자 파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TCS 학교와 관련해선 경남에 주소지를 둔 44명을 검사한 결과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8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1,930명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종 수칙을 따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고 답했고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이상 반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경남에서도 2월부터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경남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1,000여 명의 접종이 우선 진행됩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 5만 3천여 명과 노인복지시설 10,000여 명, 18세 이상 도민 281만여 명 순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3월 중순까지 18개 시군에 접종센터 23곳을 설치하고 의료진과 행정인력 800여 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백신 접종 정보는 2월부터 도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예방접종 시기와 장소, 유의사항 등이 안내됩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수합병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매각 반대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시청 중앙광장.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과 거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제를 비롯해 경남 지역에는 1,200여 개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특혜 매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불황기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헐값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제도력에 상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정책이다, 책무이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 한 발 물러서 있던 거제시도 이번에는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조선산업 구조 개편으로 발생되는 지역 피해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과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는 데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매각이 강행된다면 구조조정 불안과 조선 생태계 파괴, 나아가 지역 경제 파국까지도 불러올 것입니다. 지역의 매각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강한 매각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 지연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늦어지자 인수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연기하는 수정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발표한 지 2년. 여전히 매각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얼마 전 이뤄졌던 택배 노사의 극적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결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사들은 왜 결국 파업을 결정한 걸까? 그간의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배송이 급증했죠. 작년 한 해 동안 배송된 택배 상자는 33억 개, 1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택배 양은 늘었는데 택배 기사의 수는 늘지 않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택배 기사들이 쓰러져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택배 기사의 과로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렇다면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한 택배 기사가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배송 완료하고 갑니다. 이 문자가 찍힌 시간에 주목해 주시죠. 새벽 6시 1분입니다. 이 택배 기사는 배송 도중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택배 기사가 회사 동료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숨도 못 자고 일에 치인다며 남긴 가슴 아픈 말.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숨막히는 고통의 언어를 남긴 채 결국 나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실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 하루 14시간 넘게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택배 비성수기에도 하루 12시간과 14시간을 넘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요. 또 주 6일 이상 일하면서도 하루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과중한 업무 부담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일명 까대기라고 불리는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길게는 5시간 넘게 이어지는 이 노동이 택배 기사들의 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송 업무는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분류 작업은 공짜 노동이라는 거죠. 오전 내내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 배송을 하게 되니 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결국 과로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협상 끝에 사측은 이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을 위한 별도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라고 합의한 겁니다.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 6일 만에 이 합의문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사측은 합의를 깼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고 분류 인력을 예정대로 투입하겠다고 반박했는데요. 노조는 택배 현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기사 16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이런 뉴스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27일) 오후 5시 40분쯤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인근 산단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승객 19명과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차량 내 블랙박스와 버스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